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영상 놓치면 진짜 아깝거든요. 여러분, 테슬라가 드디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캡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핸들이 없다, 페달이 없다,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다. 발표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었는데 정작 실제로 그 차가 도로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항상 어딘가 뭉개진 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 하나가 그 안개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공식 배포한 사이버캡 퍼스트 리스폰더 인터랙션 플랜, 즉 사이버캡 응급처치 상호작용 계획서입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현장에 처음 출동하는 구조대원들이 사이버캡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담은 공식 가이드인데요.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이버캡이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공식 문서가 이 차를 부르는 명칭이 그냥 사이버캡이 아니라 사이버캡 로보택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 차의 존재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 놓은 거죠. 이 기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보택시로 설계됐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서가 공개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의 등급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응급 가이드에는 사이버캡이 SA 레벨 새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A 레벨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동차 공학자 협회인 SAE가 만든 자율주행 단계 분류 기준인데요. 레벨 0은 그냥 사람이 다 운전하는 거고, 레벨 5는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중간인 레벨 4는 뭐냐면, 특정 조건이나 특정 구역 안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이 차가 모든 주행 과제를 스스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문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율 모드에서 이 차량은 인간 운전자의 어떠한 입력 없이도 동적 주행 과제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적 주행 과제, 영어로는 다이나믹 드라이빙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핸들 돌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조절, 차선 변경, 신호 인식, 장애물 회피, 경로 판단, 운전이라는 행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다 사람 없이 한다는 거죠. 이 레벨 4 인증이 나온 배경도 재밌어요. 테슬라는 최근 텍사스주의 새로운 법률을 근거로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을 탑재한 차량들을 레벨 4 자율주행 기준에 부합한다고 자체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버캡 문서는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선언이 아니라 공식 응급 매뉴얼에 레벨 4라는 단어가 박혀 있다는 건 테슬라가 법적 운영적으로 이 분류를 진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최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정을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장착하도록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NHTSA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달 필요가 없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게 사이버캡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예요. 페달 없는 차, 핸들 없는 차를 운영하는데 규제의 벽이 하나 낮아진 셈이거든요. 물론 테슬라는 그전부터 만약 규제가 요구한다면 핸들과 페달이 있는 버전의 사이버캡도 출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었는데요. 규제 지형 자체가 바뀌면서 그 여지를 쓸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봐볼게요. 사이버캡은 도로 위에 나와 있는 동안 사실상 항상 자율 모드로 움직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이동할 때는 당연한 거고요. 승객 없이 다음 픽업 장소로 이동하는 이른바 데드헤딩 상태일 때도 자율 모드입니다. 충전소로 가거나 세차 청소 시설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이 차가 밖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언제나 혼자 판단하고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율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차 안센터 스크린 왼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승객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도 현재 차가 자율주행 중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자율 모드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는 카메라와 마이크 어레이를 사용해서 사이렌 소리나 긴급 차량을 감지해요. 뒤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스스로 갓길에 붙어서 길을 양보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제스처도 인식하고요. 콘으로 만들어 놓은 통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 차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새로 추가한 게 있는데 비필러,
그러니까 앞문과 뒷문 사이의 기둥 부분에 외부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이건 테슬라 차량 역사에서 최초예요. 기존 테슬라 라인업에는 없던 기능이에요. 거기다가 차체 하단부, 셰시 아래쪽에 스피커도 달았습니다. 이 외부 마이크와 스피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구조대원이 사이버캡을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차 문을 열지 않고도 바로 테슬라의 원격 로보택시 지원팀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차 밖에 서서 말하면 마이크가 잡고 지원팀의 답변이 셰시 아래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물론 차 안에도 기존 테슬라처럼 내부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어서 승객 쪽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 자율 모드는 어떻게 꺼지냐? 이게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자율 모드는 차가 주차돼 있거나 공회전 중일 때도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해요. 그리고 꺼지는 경우가 딱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담당자가 직접 비활성화할 때. 둘째, 차가 충전기에 연결됐다고 감지할 때 자동으로 꺼집니다. 셋째, 구조대원이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으로 꺼지고요. 넷째, 충돌이 감지되거나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그냥 버튼 하나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트리거 중 하나가 발생해야만 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차는 항상 작동 상태여야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끌 수 있으면 서비스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요. 자율 모드 상태에서 승객 승하차가 이루어질 때는 비상등이 일반적인 속도로 깜빡입니다. 근데 자율 모드가 비활성화되면 비상등 깜빡임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차가 지금 자율주행 상태인지 아닌지를 멀리서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시각적 신호입니다. 충돌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꽤 정교합니다. 충돌이 감지되는 순간 자율 모드가 즉시 비활성화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문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에어백이 전개됐을 경우엔 창문도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로보택시 지원팀과의 양방향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차 안 스크린에는 주황색 마이크 아이콘과 초록색 카메라 아이콘이 켜지면서 비상통화 라인이 활성화됐음을 알려주고 로보택시 지원 에이전트가 현재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충돌 직후부터 원격 지원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충돌로 인해 저전압 전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장치도 있어요. 차 내부 도어 프레임에 새로 달린 도어 레치가 있는데 이걸 2번째 딸깍 지점까지 끝까지 위로 당기면 비상기계식 해제 장치로 작동합니다. 전기 없이도 문을 열 수 있게 만든 안전장치예요. 아이러브9에서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단순한 기술 스펙 공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운영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때 얼마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평상시 주행 말고 충돌 났을 때, 전원 끊겼을 때, 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긴급 차량이 접근했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이미 시스템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의미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스폰더 가이드 공개 직전에 EPA 신고를 통해 사이버캡의 물리적 스펙들도 나왔고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는 양산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 테스트도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실제 서비스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있죠. 규제 승인, 보험 체계, 사고 책임 문제 등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라오는 복잡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운영적 준비 수준만 놓고 보면 이번 문서는 테슬라가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포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핸들 없이, 페달 없이, 운전자 없이 달리는 택시, 그리고 사고가 나면 스스로 창문을 내리고 지원팀을 연결하는 차, 이게 이제 매뉴얼에 적힌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캡 관련 업데이트 계속 가져올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